지난주부터 오늘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이 단칼 전략 수요 스페셜 시간인데요. 여쭤볼 질문이 참 많았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먼저 짚어야겠습니다. 단야 선생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준비해놨던 그리고 기대를 모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이 시각 현재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더 악화되고 있어서 좀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3,000선 그리고 코스닥은 908포인트로 3% 이상 하락 중입니다. 오늘 장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단야 선생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중국의 긴축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보면 니케이라든가 홍콩 항생이라든가 3% 하락하는 요인이 결국 국내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도를 유인하는 그런 요인으로 된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다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3월 둘째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조심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황에서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제가 보는 건 918포인트 수준은 여기는 지지받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코스피를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코스피는 나름대로 이제 저가는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요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우나 나스닥 보면 어제 3포인트 가까이 장중에 하락했다가 장 막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런 양봉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갭을 최근 들어서 연속 2개 갭 하락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와 이거 조정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결국에 이렇게 양봉으로 꼬리를 길게 만든 양봉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시장 나스닥도 지금 단기적으로 저가를 지지하는 모습이고 다우도 역시 저가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면 오늘 미국 시장 마감에서 이 저가들을 지지한다면 결국에 중국의 긴축은 결국에 어떤 우려감, 두려움에서 촉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들 선물에서 일단 매도를 확대하면서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맥락인데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외국인들 4천억 매도해서 주가가 2% 이상 빠진다. 그러면 결국에 선물 매수를 올렸을 때는 바로 추세 반전은 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갔을 때 자 이것이 어떤 버블의 붕괴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버블의 붕괴를 우리가 우려하려면 결국에 어떤 유동성 이 부분이 이제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 고객 예탁금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고객 예탁금이 65조 원 지금 회복했고 저는 65조 원이 깨지면은 조금 시장은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견지지만 65조 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시장 주가 3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만기까지 지수가 조정을 보인다면 결국에 지금 매수 타임이다. 오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같이 일단 지금은 현금화하자, 이익 실현하고 현금화하자 최소 30% 월요일에 단칼에서도 말씀드렸고 지수 상승하면 좋아하지 말고 현금을 확보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확보된 현금 가지고 오늘 강의할 내용 기업체들 매수하자. 지금 이거는 단기적인 충격이고 흔들리지만 결국에 경제 기조가 흔들린 건 아니다. 기업의 실적은 주가 상승의 제일 덕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매수 포인트를 설정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11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전까지 지수가 흔들릴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같이 크게 흔들림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급적인 분위기까지 언급해 주셨고요. 기존에 깔려있는 기조 자체는 아직 바뀐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볼까요? 지금 국내 증시의 호재, 악재를 나눠본다면요. 네. 지금 제일 큰 건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대한 금리 인상, 그다음에 미국 기술주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그다음에 투자 심리 위축됐고 또 이 부분이 주식시장의 조정을 보면서 가상화폐 쪽으로 가면서 수급이 분산됐거든요. 그다음에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 악재인데 호재는 크게 본다면은 이거 같아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제 기대감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추가 경기 부양책 요건 하나 남았거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넉넉한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 악재에 비해서 호재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화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 예탁금은 감소했다가 65조 원은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본다면 단기 금융상 CMA라든가 MMF 마켓머니 펀드는 이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그런 맥락들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단기 유동성으로 볼 수 있는 고객 예탁금 65조 원을 지지하는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주체별로 본다면 2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순매수, 2월 초까지만 해도 순매수 기조를 보였다가 2월 누적으로 8,700억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기관도 역시 5조 7천억 매도하고 있는 거를 개인들이 6조 9천억을 매수했거든요. 6조 9천억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이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긍정적이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화면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네.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에 7%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되밀렸는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본다면 저가 수준에서 4중 바닥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 지수가 16.69포인트에서 4중 바닥을 만들고 있고 이 고가권이 38.28입니다. 그러면 빅스 지수가 여기서 움직인다면 결국에 다우 지수 역시도 주가 움직임 바닥권 확인시킨 그러한 국면, 또 어제 장중 꼬리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국면. 그렇다면 바닥권이 빅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점권은 지지하는 그런 맥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다음 한번 볼게요. 이건 저희 종목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제가 사실 이거, 지난주부터 네. 광고에 저희가 예고를 했었던 종목이죠. 이번 주에 이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한번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네. 지금 이제 두 개 회사가 있는데 A사는 이제 매출액 증가율이 B사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대신에 B사는 매출액 증가율은 적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A사보다 높거든요. 우리 박앵커님께서는 A하고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만약 투자를 하면. B사요. 영업이익 그렇죠. 증가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이익률이 증가했을 때 PER이라든가 이런 부분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익 성장률이 주가에 움직이는 모멘텀은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외형 성장도 좋지만 그것보다 이익 성장률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화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적금주로 가자고 했는데 지금 시장은 흔들리지만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면 첫 번째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 찾아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 이익률 증가. 증가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연기금이나 그 기관, 투신들 매수 유입됐을 때는 주가 탄력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기관들, 연기금이나 외국인이나 이 기관들 매수하기 전보다 우리는 한 발 앞서서 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상 실적을 가지고 회사의 수시로 확인해 봤을 때 그게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 실적이 확정됐을 때 매수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15일 발표를 한다면 연기금은 4월 15일 전후로 해서 매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연기금보다 먼저 앞서서 싸게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올해 이제 작년 7월 달에도 그랬죠. 자, 에코프로 사상 최고가 경신할 수 있습니다. 31,000원 쌀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에코프로의 실적을 보면 자, 지금 2018년도 성장률, 매출 성장률, 순이익 성장률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보면 또다시 이제 그 이익 성장률이 감소되죠. 2019년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이고요. 대신에 2020년을 보니까 이것보다는 작지만 매출 성장률이 2배 가까이, 영업이익률이 2배 가까이 증가되죠.
그러면 이거는 2020년부터는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이 실적 부분이 뭐냐면 2021년도 되고 2022년까지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신고가 경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고요. 다음 한번 화면 준비되세요. 네. 이게 에코프로의 진짜 차트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봤던 게 어떤 거냐면은요. 이미 16년 5월 달부터 실적 호전이 크게 나오니까 주가는 여기서 또 미리 움직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년도가 실적이 가장 높으니까 탄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가 19년 성장이 둔화되니까 주가 빠지는 시점이고 2020년부터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저희가 7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입니다. 31,000원 미만이면 매수하자. 54,000원 고점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가 근거고요. 자, 그럼 다음 화면 주세요. 다음 화면 보면 에코프로의 기관들하고 투신권들이 매수하는 걸 보면 매수 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초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네. 아까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니까 7월 이후로 에코프로의 주가 탄력이 수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한땡땡 얘기했죠. 네. 이거를 이제 지금 여러분들 장 빠진다고 겁내는 게 아니라 이걸 사야 되죠. 왜냐하면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면은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아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6%, 9% 됐는데 한솔테크닉스는 3%. 그다음에 2018년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2%로 뚝 떨어지죠. 매출도 줄고 이익률도 절반 주니까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게 2020년부터 실적 개선이 굉장히 증가되죠. 특히 2021년은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이익률 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솔테크닉스의 주가 상승률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보시면 2018년도에 이익률이 줄어들었다가 이제 이익률이 증가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이익률이 더 커지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솔테크닉스는 2022년까지 주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거는 지금 한솔테크닉스입니다. 지금 한솔테크닉스는 여기 보시면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왔다 다시 밀렸죠. 그런데 요게 900일입니다. 900일 이평선이 9,445원에 있거든요. 이건 지지받는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도 이게 아까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9,850원을 지지했다가 시장이 밀렸는데 이제 9,850원 밑에 깨지더라도 겁내지 말고 매수해라. 왜? 2021년 실적 개선 확 증가되고 있고 2022년 이익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왜 주가가 빠질까? 그게 궁금해요. 네, 다음 화면 보여볼까요? 자, 요거 보면 왜 빠지냐면 요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한솔테크닉스를 보면 지금 실적이 발표되지 않으니까 네. 기관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도죠. 아. 그러면 지금 연기금도 아까도 에코프로도 보였지만 연기금 매도하면 주가 밀리고 있지만 매수 전환, 실적 개선이 나오면 매수 전환된다. 그럼 주가 탄력은 굉장히 크게 된다. 이거에 어떤 거냐면 저희가 설명드렸던 게 NEW 뉴라는 걸 한번 보시면 굉장히 네. 쉽게 이해 가실 거예요. 자, 뉴 4,000원 전후 11월 4,000원 전후에서는 주가 한 달 가까이 횡보했습니다. 실적 개선 2020년, 실적 21년 실적 개선인데 여기서 보시더라도 뉴 같은 것도 보시면 저희가 4,000원에 매수하자고 했던 부분은 자 11월부터 연기금들 매수 안 들어옵니다. 4,000원대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12월 7일부터 연기금 매수 들어오니까 기관들 연기금들이 12월 14일부터 매수하니까 어떻습니까? 4,000원에서 5,000원 금방 왔다가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금방 이렇게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들은 숫자를 확인하고 매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자, 요건 한솔테크닉스. 지금 이겁니다. 지금 월봉으로 보면 2015년 사상 최고가였는데 지금 여기에요. 유상증자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상 최고 실적인데 여기 주가는 밑으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상방의 가능성. 상방의 가능성이죠. 지수 빠지는 거 겁내지 마셔라. 그럼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화면은 이제 아땡땡 아나페스입니다. 아나페스는 이 실적하고 굉장히 반대로 움직였어요. 주가를 보면 실적이 안 좋은데도 주가는 올라갔거든요.
대신에 이거 보시면 2020년 실적은 적자지만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이 줄어들었고 2021년 사상 최고 실적 나오고 있고 2022년까지 사상 최고 나오죠. 영업이익률 보면 14%입니다. 25%입니다. 이런 것들 주가 올라갈까요? 빠질까요? 올라가겠죠. 그럼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아나페스예요. 아나페스는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장성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나페스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이 고점 2년 만기 적금이면 이 고점 돌파한다. 신고가 낸다. 그런데 조심할 게 뭐냐면 아나페스는 3회차 전환사채, 4회차 신주 인수권부사채가 18,339원짜리가 대략적으로 100만 주가 있어요. 만기가 요게 2024년 8월 30일이거든요. 이게 소진됐을 때는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18,339원이니까 자, 이거는 이 저가가 25,300원이거든요. 시장이 확 밀려서 25,000원 미만이면 다 말아. 목표 주가 2년 만기는 이 고점, 1년 만기는 요 고점 보면 되니까. 마지막 하나 준비된 거 더 보여드릴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세코닉스거든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이익률 증가도 보세요. 사상 최고가 나오죠.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자, 세코닉스 보십시오. 주가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쭉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상 최고치가 나오죠. 그럼 얘 뭘 조심해야 되냐? 9회차 전환사채 만기일이 내년 6월 8일까지고요. 현재 114만 주가 남았습니다. 전환 가격은 5,355원. 네. 자, 그러면 이 전환이 된다면 주가는 빠지겠죠. 그러면 8,000원 밑으로 오면 사자. 왜? 2021년, 2022년 사상 최고치니까 2년 만기 적금을 든다면 목표 주가는 여기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조정을 보였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2021년, 2022년 실적 좋아지는 것들 지수가 빠졌을 때 싸게 사자. 움츠러들지 말고. 언제까지? 3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적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지수의 변동운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실적주들 매수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솔테크닉스, 아나페스, 세코닉스에 대해서 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마음 편히 담아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 자체 오늘 흔들림 폭이 상당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나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의견들을 올려주시는데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뷰에 대해 감사를 많이 표하고 계시네요. 저희 잘 점검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단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